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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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낮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를 도반초청 법회난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것인데 그게 우리 딱 모습 공식이라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그 개원 4주년 기념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게 연탄 2000장을 보시할 예정입니다. 천일결사 300일 회항과 400일 입제에 금강경 6, 7, 8권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때 배부하겠습니다. 우리 그 편집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토요일은 주말 철야 정진이 있고 천일결사 300일 그 회항 그 공부 이야기는 지금 무영 김미선 현경심리상담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저는 처음 알았어요. 현경이라는 그 소장님의 공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27년간 지금 심리상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하고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생활 속에서 지금 굴리면서 지금 아마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공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정진 20일째, 결사 293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모든 모습을 허공성으로 봐.
오늘 문자입니다. 모든 모습을 뭘로 보라? 공성으로 보라는 거죠. 공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요새 달라이라마의 반야신경에 계속 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성이라고 하지요?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체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모든 모습에는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그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그러면 일신명이 몸이 있어? 그럼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공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을 공성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 빈 것으로 보는 것? 아니면 헛것으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공성이기 때문에 실체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른 컵도 되고 구름도 만들어져요. 구름이라는 것이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그 구름이 형성이 되죠. 구름이다 해가지고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이 없어. 인연과 조건. 나타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이 없이 무엇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가 성이 나는 것이 그 자체는 자체성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내 것도 네 것도 아니죠. 그것은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죠. 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이 화를 가라앉혀야 되겠다든지 없애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 화를 가만히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면 이 화가 왜 났는지를 화지가 그 자체가 답을 해줘요. 내가 이 화에 대해서 이걸 어찌해야 되겠다 저쪽에 내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화 자체가 왜 화가 나게 된지를 얘기를 해줘. 나에게. 그게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나는 이미 둘러보고 있고 분별 속에 있고 조작을 자꾸 하거든. 조작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비틀어져 버린다. 이렇게 문제가 답을 하도록 자세히 관찰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진짜 잘 안 되죠. 안병흡쌤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만 기다려. 화가 딱 났으면 거기다 고리를 끼워서 이걸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화가 났으면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화가 지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부입니다. 자, 우리 이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더 읽어가면서 그 밑을 하겠습니다. 하기는 우리 197쪽 할 차례인데 그 앞이 중요하니까 196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어제 직원거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직원거사님하고 지행거사님하고 읽어보실까요? 예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이 입을 빌리고 있어. 허나 이거는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헛것이거든.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 소소영영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새 몸 받아요. 그래야 멋지단 말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뚱이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도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르다가 정지하는 거라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이건 죽어. 현재도 죽고 있어. 그 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가더라도 그림자라 한 가지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꽃도 피고 물도 흐르고 우리가 자라나고 늙어가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보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도 가르치고 일반인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밥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께서 제 행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변한다는 거. 변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변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듯 하지만 사실은 변하니까 아름답지요. 그렇지요. 변하니까 살아가는 거지요. 변하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변하지 않으면 심장이 가다 턱 멈춰버리면 그대로 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변하니까 좋다. 그래서 아까 예교가 와서 다이어트 한다대. 지금.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뭘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무슨 도리? 이렇게 변하는 도리. 뚱뚱했다가 가늘어지면 뭐? 변하는 도리. 그러니까 변하니까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하는 도리로서 다이어트도 하고 변하는 도리로서 공부도 하고 변하는 도리로서 사람도 만나고 변하는 도리로서 살아간다면 훨씬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굴릴 것이라.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의 나툼이라는 것이 늘 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법상을 보살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하나를 더 얹어놓는 느낌. 왜 더 얹어놓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왜 못 잡죠? 모습이 없다고. 그렇죠. 모습이 없는 것을 자꾸만 더 구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법이거든. 이것이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 머리로서 생각을 하려고 해. 자꾸 이걸 붙들려고 해. 붙드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죠. 뭐만 알면 된다?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면 이것이 묘용으로 굴려버린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한 개는 붙잡고 한 개는 버려.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렇게 되나 묘용으로 두 개가 같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그죠? 왜냐? 벌써 내가 있거든. 몸뚱이 내. 또 생각으로는 색수상행식에 색도 내. 수상행식도 나거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딱 내라고 이미 딱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진짜로 보여. 왜? 나라는 것이 이미 딱 돼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게 마련이지.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정말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바깥이 변하고 헛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안 된다. 이 세상은 전부 내가 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거사님이 보는 세계가 다르지요. 내가 보는 세계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분만견과 별업만견이 있는데 동분만견은 우리의 이 뇌신경 하는 이 신경세포들이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책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책으로 봐. 이걸 까만색으로 보고 이걸 흰색으로 봐. 이 동분만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사람이 다 달라. 내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뭐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이요. 나 이런 거 봐도 잘 몰라. 그런데 아주 이 감각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착 보면은 보통으로 안 보겠죠. 이런 그 디자인된 거를. 그러니까 그것이 별업만견이에요. 책으로 보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별업만견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남이 보는 세상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세상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보는 세상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막 상대를 변하게 하는데 상대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면 상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나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투사한 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 보고 변해라 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변해라 해서 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이 상대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므로써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을 세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정견을 세워. 그럼 정견을 세운다는 거는 지금 부처님 말씀과 백봉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정견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 정견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체에 걸른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면 부처님이나 백봉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순 내 깜냥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르게 알아야 되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이걸 처음부터 지식으로나마 내가 듣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내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냐고. 맨날 몸뚱이 내니까. 먼저 그걸 알아들어. 변한다 할 것이다. 제 행이 무상이다. 일체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우선 알았어,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는 순 내체에 걸러버리거든요. 걸러버리니까 내 깜냥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연습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뜻을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에는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그땐 다리뼈가 이만했는데 이젠 이만하구나. 신진대사가 돼서 뼈도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건 성품이 없구나. 이건 법칙에 의해서 차차 자라나서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로구나. 그러나 이 놈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로구나. 우리의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요. 이거 과학적 아닌가? 예, 이거 전체로 다 이거를 몽뚱그리면 모습 공식이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몸뚱이에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구나. 이게 성품이 없는 거지요. 몸뚱이는 변한다. 변하지요. 어머니가 낳아준 몸은 벌써 없어졌지요. 그다음 그래서 몸뚱이가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모습을,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걸 해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 드러난 모습은, 지금 이 모습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성품이 없는 것이구나.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법신짜리구나.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행운보살님은 이제 이해 많이 되시죠? 좀 많이 믿음이 오지요. 안병엽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벌써 잘 아시면 섭하지요. 오래 다닌 사람이 섭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너무 모습에 집착해가고 예,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분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분별 속에서 나다 너다 이미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구나라고 말은 들었어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습성이 또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거든. 굳는다는 말 참 그거 한 것 같아요. 굳어져 있어서 이것이 말랑말랑 해야 이게 무엇이 침투도 잘 되고 하는데 빡빡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부니까 무엇을 보면 딱 알 수 있냐. 우리 밥 먹고 나잖아요. 식탁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물이 떨어지고 막 밥숟가락 넣고 이러면 거기 막 저기 뭐가 밥풀 묻으면 국물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싹 국물을 닦으면 괜찮은데 이걸 안 닦고 놔뒀다. 그럼 굳어. 이게 굳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뿌려서 불렸다가 수세미로 닦아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사고방식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사고방식도.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굳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물걸레질 해서 닦일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나? 물을 뿌려서 불려가지고 수세미로 빡빡 닦아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편한다 것이다를 줄창해봐야 된다. 편한다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귀로 듣는 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것이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변하고 것이구나. 하여튼 변하고 것이다가 줄줄줄줄 달려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좀 뿌려놓고 좀 말랑말랑해지면 빨리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놔두면 또 굳어져 버려요. 안 닦으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식탁에 유리를 닦으면서 왜 식탁에 밥 먹다가 보면은 저쪽에 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놔놓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잘 늘 드러내서 안 닦아지거든. 공감대 형성이지, 행궁. 그러면 그 난 자국이 찌들어. 근데 그건 그냥 안 닦여, 그 행주로. 그지요? 오래 놔두면. 그럼 거기다가 세제도 이렇게 묻혀서 수세미로 닦고 막 여러 번 손이 가야 닦인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걸 닦으면서, 아이고, 우리 습성도 마찬가지지. 그러고 닦았네. 얼마나 굳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굉장히 이 습성에 굳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아, 나는 상당히 굳어져 있구나. 굳어져 있지만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죠. 공성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무엇에 따라? 내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탁 닦다가.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라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어째서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모습이 없으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없어.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인데 어찌 중생놀이를 하겠어요. 고둥이 고둥 껍질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아서 이 몸이 자꾸 변하네.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하고 뒤바뀐 생각을 가져. 여러분들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지 말아요. 사실 똥주머니에 들어앉아 온들 몇 푼어치래요. 이거 참말로 몇 푼어치 안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 몸이 소중해. 시시로 변하는 것은 모르고 만날 읽는 것처럼 몸이 없어지면 죽는 거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 늙었네. 큰일 났구나. 인생은 무상하구나. 그래서 시나 짓고 글이나 쓰고 그까지 놈의 시, 그까지 놈의 글이 어찌 한 푼어치의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늙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구름이 가는 거 아니요? 구름 가는 건 좋아하고 늙는 건 왜 싫어하느냐 말이요? 꽃 피는 건 좋아하고 늙는 건 왜 싫어하느냐 말이요? 늙어야만 다시 다른 몸을 받아 젊어 보거든. 늙을 수도 있어야 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예. 변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늘 얘기를 합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자.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왔어. 그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가
사고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투영을 하면 안 되죠. 왜? 이미 변해 있으니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변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미 변해 있는 사람. 그러면 이미 변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투사를 하죠. 아, 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고정을 시켜놔. 그러면 누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매여요. 근데 본인은 내가 매인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매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변한다는 거, 변하기 때문에 늙는 거고,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구름이 가고, 다 한단 말이지. 변하기 때문에 달도 찾다가 달도 기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하는 것이 굉장히 우울해, 허무해. 안병엽 선생님 아직도 허무하십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허무했었는데 이제는 허무화된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예예. 변한다는 것은 예예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예. 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살림을 하는 거다.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무한한 가능성이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꽃이 피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하고 낙엽도 치고 낙엽이 치면 다시 눈이 왔다가 내년에 또 새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도리로 처음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면 나도 내가 달라져 있는 거지요. 변하는 도리로 보는 그 각도가 다르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자, 그다음 읽어 주십시오. 이거 맞서는 문제라 늙을 수 없다면 젊을 수도 없어.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지.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무구왕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새로 오신 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죽는 것 되게 무섭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거는 이제 꼭 집어서 하는 대답이 아니고,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곽희경 보살, 정원신 보살님이지. 정원신 보살님은 허공으로서 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물으면 나도 옛날에 딱 앉아 이제 선생님이 딱 묻잖아. 그럼 머리가 하얘져.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는 거야. 죽지 않으려면 어째야 되나? 안병 선생님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하지 되나? 말아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참 중요한 문제지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그죠? 어째야 안 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째야 안 낫고?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라. 안 죽어야죠. 아니.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째야 안 나냐 이 말인데 어째야 안 낡고 어째야 나지 않을꼬 어찌해야 나지 않을꼬 어째야 나지 않을까요? 엉튼다를 변하지 않으면 나지.
좋아요, 좋아요. 뭐 줄기차게 변한다고 것이다 하다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지. 자, 행공보살님은 어째야 나지 않을꼬? 일체의 모든 모습이 공성임을 알아서 허공원성이 내가 되면 무궁왕보살님 알아듣겠나요? 좀 쉬운 말로 해줄래요? 어쩌면 안 나겠나요? 저도 그 정도밖에 법상을 보살님 어째야 안 날까요? 원인이 제거되면은 안 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고 하면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인연과 조건이 또 없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물을 거니? 또 물을 거죠, 제가.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인연과 조건을 어째야 없앱니까? 또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다음 답이 또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모습을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나고 죽고 뭐 인연이고 조건이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모습이 또 없는 건 또 그렇지 또 그래. 아니, 그 나지 않으려면 어째야 된다고요? 대답을 하다. 인연과 조건이 닿는 그 어떤 그 과정이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길면 답이 아닙니다. 본래 답은 간단한 데 있거든. 알았습니다. 예. 예. 모습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 처음 오는 사람 못 알아듣거든. 그 안병엽 쌤 알아듣습니까? 모습으로 보지 않는 거 알아듣습니까? 글쎄 지금은 잘 모를 거고 나중에 뭐 도를 깨치 몰라도 지금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김미 선생님은 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텅 비어 있으면 됩니다. 텅 비어요. 왜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째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하면 어째야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텅 비어 있다라는 게 어째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없으면 되죠. 뭐 하나도 붙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등광보살님은 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지 않으려면 사탕 그 자리에 있으면 할아버지는 나지 않겠지. 네, 예. 나지 않아. 다치지 않아. 어? 분별망상에 들어가지 않아. 분별망상에. 예. 그 다음에, 우리 지행거사님은 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하면 좋습니까? 죽어버리죠 뭐. 아까 누가 얘기한 거 똑같네. 근데 죽을 수가 없다고 맨날, 만약에 죽을 수만 있다면은, 그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백봉쌤 맨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죽지 뭐. 모습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되고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난 사람은 어떡하냐. 난 게 아닌 걸 알면 된다. 그러려면은 모습이 헛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깨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좀 얻어들어서 좀 알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동의하신다니까, 우리 저기 지행거사님 말씀으로. 나지 않으려면 왜 해야 되나? 나지 않으려면. 죽지 않는. 아까 졸았죠? 다 얘기했는데,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지를 않으려면 어찌해야 돼? 죽지 않는. 아, 그거는 답이 아니야. 나지를 않으려면. 나지를 않으려면. 난 것이 태어나는 것이
주인 거지. 나중에 저 가르쳐 주이소잉.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예. 이거 맞쓰는 문제라. 예. 축제, 이렇게 변하는 재미가 있어. 어릴 땐 어린애로서 좋아. 젊을 땐 젊은 대로 좋아. 좋은 거야? 예, 그거 해주십시오.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거라. 만약 영원히 이대로 사는 걸 좋아한다면 구름은 가다가 정지해버리고 꽃은 피다가 그만두고 물은 흐르다가 정지해버리고 우리도 손든 채로 가만히 입 벌린 대로 가만히 숟가락 든 채로 가만히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변하는 도리가 상대성이거든. 이렇게 재미있는 걸 우리가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늙는다고 한탄해. 늙기 때문에 새로 젊은 걸 받지 않나. 젊은 걸 부인하는 거나 한 가지 아니요. 사람들 미련한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늙는 걸 축복해 줘야 돼. 아, 참 잘 늙는다. 더럽게 늙으면 안 돼. 여기 들어 앉아서 아이고 나는 죽는다.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간다 하면 그거 더럽게 늙는 거요. 허구무로서의 나 입장에 턱 있을 때 참 멋지지. 이렇게 멋진 걸 돈으로 사? 턱도 없지, 택도 없지. 멋지게 젊고 멋지게 늙고 멋지게 죽어야 돼. 사는 맛을 알아야 돼. 사는 맛을이에요? 사는 맛을 아니에요? 자, 참 이 부분이 정말로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늘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요. 그지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늘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가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져. 왜냐면 잡고 있는 걸 자꾸 놓아야 되거든. 우리는 뭘 자꾸 잡아야 좋아하거든. 근데 자꾸 놓아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묘형의 또리로 굴러간단 말이지. 아,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드는구나. 색색으로 드는구나. 아, 하늘에 비도 오는구나. 눈도 오는구나. 또 밝은 쾌청한 날도 있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특스럽게 변하는구나. 내 몸도 처음에는 어머니 그렇게 있다가 또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감기 걸리죠. 그렇게 하죠. 그래 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운동을 하면 또 감기를 잘 이겨내서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면은 무엇이 생기나? 변하는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기 행궁보살님 이해하시죠? 변하는 재미. 예, 변하는 재미. 연단보살님 어떻습니까? 변하는 재미. 그렇게 바뀌어요. 사고방식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변한다 것이다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사법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사법이는 모든 불교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데 모든 불교 종파에서 정말로 인정하는 하나의 그 인이거든, 인. 학설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우울한 것으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변하는 것이 재미로, 가능성으로,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내가 욕먹을 짓 하면 욕을 얻어먹지요. 그렇죠.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또 칭찬도 듣죠. 그래서 변하는 재미, 변하는 재미가 있어. 나는 백봉 선생님이 참 진짜 선지식이다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재미. 변하는 것을 그걸로 안 보고 재미로 본다는, 멋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땐 어린애로서 좋고, 젊을 땐 젊음으로서 좋고, 늙으면 늙고. 요새 우리 손녀가 4살짜리인데 너무나 귀엽게 해요. 애기가 막 애교도 너무 많고, 저번에 이제 왔던 애인데, 제가 이제 큰 이모가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요새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가 아주 그냥 까무러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 햇빛이 없으니까 거기는 뗄 수 있으면 햇빛만 나면 태우거든, 몸을. 그러니까 이제 가마잡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4살짜리가 생각을 하니 지는 하얀 게 좋거든. 근데 이모가 가마잡잡하거든. 그러니까 이모는 까만 게 싫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모 햇빛에 많이 태웠어요? 이렇게 물은 거야. 이모 햇빛에 많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이제 감을 탁 잡잖아요. 아, 얘가 나를 까맣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응, 많이 태웠어. 그러니까 너는 까만 게 싫어? 이렇게 나는 하얀 게 좋아요. 그러는 거야. 요새 아이들이 그런다니까, 말을. 4살짜리가. 정말로 웃기죠, 그거. 그래서 어린애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부 재미죠. 변하는 재미죠. 변하는 재미. 그래서 변하는 재미인데 변하는 도리가 상대성이거든. 이렇게 재미있는 걸 우리가 쓰는데 어떤 사람은 늙는다고 한탄을 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 재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도 연습 나름이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그렇죠.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안병엽 선생님, 정말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그거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귀로 듣는 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변하고 것이구나. 변하고 것이구나.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걸 자꾸 하면. 허공으로의 나를 처음에 이제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 붙잡아. 뭘 만들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붙잡을 수가 없죠. 모습 없음이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자꾸 그걸 붙잡아. 그걸 붙잡는 게 아니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또 한 짐을 더 지는 거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한 짐을 더 져버려. 지금 몸뚱이 나라는 것만 해도 무거운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한 짐 더 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 변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색이 전부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이 전부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